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로나 대 라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우디네세와 1대1로 비기면서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인테르에게 0대1로 석패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승점을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원 싸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생각보다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공을 소유하는 상황보다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압박하기 위한 수비적인 무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많음에도 공격력이 경기당 한 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지난 경기 베로나의 골도 상대 수비의 자책골이었습니다. 대신 압박의 시퀀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없는 상태, 압박으로 상대 선수를 가두기 쉬운 변형인 포메이션이 이제는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때문에 중원에서 서서히 빌드업을 해가는 팀을 상대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치오는 유벤투스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일단 컵대회 일정이라 리그 순위에 지장은 없지만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기를 잡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원에서 우위를 잡지 못하는 양상에서는 고전하는 편, 지난 경기에서도 유벤투스가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내면서 수적 동수를 만들자 임모빌레를 향해 공이 잘 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로나가 최근 포메이션을 쓰면서 상대 중원을 압박할 수 있는 전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압박을 견디고 전방으로 공을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중원을 장악하는 대능한 타입이라 라인이 높고 측면을 통한 역습에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레체전에서도 롱패스로 뒷공간이 공략당하자 덜미를 잡히고 말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측면에 배치된 코스티치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로나가 측면 위주의 공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역습 대처에는 신경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로나의 최근 수비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쉬운 전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고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베로나의 공격력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고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마이너스 사비치가 압박을 피지컬로 이겨내면서 전방으로 많은 패스를 건네줄 수 있는 자원임을 고려한다면 승부에서는 라치오가 유리한 상황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몬자 대 삼프도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몬자는 유벤투스를 잡아내면서 리그에서 홈 원정 모두 유벤투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들이 승점 삭감 징계로 인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승격팀 중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점유율을 확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연스럽게 소유권을 잃을 경우에는 역압박에 들어가면서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에서는 유벤투스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삼프도리아 같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압박 대응 능력이 다소 부족한 팀은 상성상 아주 훌륭한 재물로 볼 수 있는 상태죠.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플랜 A라 중앙 점유율 확보가 쉬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는데 올 시즌 12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패배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을 쥐는 시간을 늘리면서 상대에게 변변한 찬스를 주지 않고 있는 상태. 후술하겠지만 삼프도리아의 올 시즌 공격력이 최악 수준이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프도리아는 크레모네세와 함께 리그 최악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 특히 득점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묶이면서 전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고령화와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 골문 근처로 접근하면 상대 수비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다수죠. 현재 리그에서 10득점을 넘기지 못한 팀은 삼프도리아가 유일합니다. 몬차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소유권 확보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번변한 공격 찬스를 잡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중원 싸움을 걸고 있어 수비적인 리스크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습 성향의 팀임을 감안해야 하나 상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디네세를
상대로도 점유율 확보에 성공하면서 공을 쥐고 있는 시간 자체는 더 길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공격진의 부진과 기동력 저하로 인한 골 허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죠. 몬차가 소유권 확보에 능한 타입이라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삼프도리아가 주도권을 잃기 쉬운 환경임에는 분명합니다. 삼프도리아의 공격력과 수비력의 밸런스도 올 시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죠. 몬차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임에는 분명하고 주도권을 잡기 쉬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매우 강했기에 이번 경기도 몬차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바에카노 대 알메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요는 비아레알을 1대0으로 잡았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6위 베티스와는 승점 2점 차이로 좁혀졌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은 꽤 긍정적입니다. 라요의 스타일은 꾸준한 압박, 소유권을 상대가 가지더라도 꾸준히 전방부터 압박을 걸면서 빌드업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후방 빌드업 중심인 비아레알도 여기에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알메리아가 후방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을 잡은 순간부터 압박에 들어가면서 수비 실수를 유도해보는 것도 해볼 만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알메리아라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전방으로 다이렉트하게 붙이는 방식을 상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의 효과가 후방 빌드업 방해뿐만이 아니라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도 막아버린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라요는 실리적인 역습 스타일을 선호하는 팀이 대다수인 12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메리아는 에스파뇰을 3대1로 이겼습니다. 아틀레티코와 발렌시아를 상대로 모두 비기면서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요의 강한 압박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애초에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에서의 정교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편입니다. 라요가 압박을 가하면 수비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중앙에서의 빌드업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득점력에서도 큰 기대를 걸 것이 없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홈보다 절반이 넘는 득점력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트피스도 원정에서는 재미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롱볼로 라요의 뒷공간을 노리는 양상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정교함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라요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라요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강력한 압박으로 볼 방출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알메리아가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세트피스와 역습에 열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원정에서는 세트피스도 잘 통하지 않고 있고 아직 원정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요 쪽으로 꽤 기우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